친환경차는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을까요? 현대차그룹이 친환경차를 팔기 시작한 지가 벌써 14년째라고 합니다. 그동안 쌓인 누적 판매량만 300만 대를 넘어섰고요.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차만 있었는데 이제는 전기차까지 가세를 해서 이걸 보면 확실히 체감되실 겁니다. 이건 국내 판매량인데 2020년부터 상승세를 제대로 타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40만 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목표치가 56만 4천 대라고 했는데 이걸 겨우 5개월 만에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친환경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재밌는 순위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건 올해 상반기 자동차 회사의 판매량 순위를 나타낸 겁니다. 현대차그룹이 드디어 3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순위도 나왔습니다. 1위랑 3위를 중국 회사가 차지했다는 것도 놀랍고 성장세도 무섭죠. 현대차그룹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세도 불안정합니다.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더하죠. 더 중요한 건 전기차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지만 그 중에서 전기차만 보면 어떤가요? 1,000만 원에 가까운 친환경차 보조금을 못 받는 차들이 수두룩하다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 전기차는 특히 보조금이 없으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배터리나 부품 같은 것들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이거나 미국이랑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것을 장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차종이 70개가 넘었는데 21개 차종으로 줄었습니다. 포드, 크라이슬러, 지프, 쉐보레, 링컨, 루시드, 리비안, 캐딜락, 당연히 이렇게 미국 브랜드가 가장 많습니다. 독일차 중에선 BMW 2종, 아우디랑 벤츠는 1종, 일본이랑 스웨덴도 하나뿐입니다. 다른 국가 차들은 사실상 점유율 싸움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차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지금 상황에선 하이브리드 차도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현대차그룹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입니다. 얘네가 보조금을 얼마나 못 받냐면 투싼, 산타페, 스포티지, 소렌토 이 차들은 무려 885만 원을 못 받고요. 니로도 610만 원을 못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차들을 미국에서는 885만 원이나 더 주고 사야 한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차종으로 따지면 현대차만 10개 모델이 보조금을 못 받고요. 자동차 연구원에 따르면 이 여파로 현대차 미국 판매량이 한 주에 1000대씩 줄어들 거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한 달에 4000대, 9월부터 12월까지 16,000대 넘는 판매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번 인플레 감축법이 포인트는 뭔가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보조금 절반을 준다는 거잖아요. 한국제임하고 르노코리아 공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죄다 뺏어다가 미국 공장으로 돌려보내야 할 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이 자국 우대 정책을 명분으로 한다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다른 회사 차들은 가격 경쟁력을 한 번에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랑 GM은 한 브랜드당 보조금을 누적 20만 대까지 지급한다는 제한이 풀리면서 더 유리해졌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GM은 2020년에 친환경차 보조금 누적 대수가 2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에서 3년 동안 이 차를 사는 차주들은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이 풀리면서 테슬라랑 GM은 완전히 땡 잡은 거죠. 이런 편향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논쟁 중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랑 미국이 FTA 체결 관계잖아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이 FTA 규정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과 WTO 규범인 최애국 대우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국인 대우는 뭐냐면 수입품이 국산 시장에 들어올 거잖아요. 이때 국산품하고 수입품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품은 부가세가 10% 붙어요. 그런데 국산 제품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산품에는 세금을 3%만 붙여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애국 대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상품이 어느 나라로 수입되든지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어떤가요? 자동차라는 동일한 제품이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는 보조금을 안 주고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만 보조금을 주고 차별이죠. 이게 물론 예외 적용이 있긴 합니다. 공중도덕,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천연자원의 보호 이런 게 필요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예외 조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명백하게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데 왜 압박을 못하는 걸까요? 우리로서는 마땅히 내세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럴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 너네 이거 위반했으니까 앞으로 너네랑 무역 안 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려고 할걸요. 우리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건데 그럴 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에 여러 채널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달 초에 미국을 방문하거든요. 이때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려가 뭔지 이 우려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지는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국회의장은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인플레 감축법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듣기에도 이게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지 애매하죠. 미국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만약에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안 한다고
하겠다고 선언해요. 그렇다고 현대차가 미국 시장 자체를 포기할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 이미 현대차랑 정부랑 방향 자체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현대차는 미국 공장 완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우리끼리만 해도 호흡이 안 맞는 상황이라 조율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도 폐지하라 이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쨌든 자국 우대라는 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는 이걸 명분으로 차별하는데 왜 우리만 호구같이 보조금을 퍼주냐 이거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해도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보조금이 442억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수입 전기차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만 882억 원이었거든요. 이 중에 미국 회사가 차지하는 게 448억 원에 달하고 그중 대부분을 테슬라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기업한테만 보조금을 주거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만 보조금을 주자는 건데 글쎄요,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자국 우대를 명분으로 미국처럼 보조금에 제한을 둔다고 생각해볼까요? 미국이나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분명 우리한테 불리한 걸 들이밀거나 원자재 수급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아예 한국 시장을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승용차를 대상으로 규제해버리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짚어드린 거 있죠? 지금 버스나 트럭 같은 사용차 시장을 우리가 모르게 중국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용차 부문 보조금을 아예 제한을 두지는 말고 약간씩만 조정해서 우리 기업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잠식하는 거라도 막아야죠. 세 번째는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냐 이건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현대차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현대차가 한 개 한다고 해서 미국이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규모로 이길 수 없는 상대잖아요. 이럴 때는 연합작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랑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부터 다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공장을 빨리 짓는 게 맞잖아요. 최선의 방법은 미국한테 유예 기간이라도 달라고 해야죠.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것도 중국 견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를 미국에 판다고 해서 중국 견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FTA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유예 기간을 달라 해야죠. 현대차 공장이 2024년쯤에 완공된다면서요. 지금부터 2024년이면 2년 동안 경쟁력이 제로인 상태인 건데 어떻게 살아남나요? 유예 기간을 그냥 요청하면 안 되겠죠. 미국이 조금이라도 압박을 느낄 만한 수단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결국 배터리 기업들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현대차 혼자 철수를 하거나 미국에 차를 안 판다고 하면 오히려 미국한테 좋은 겁니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선 경쟁 상대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배터리 기업인 삼성, LG, SK 이런 회사들까지 움직인다면 미국한테 압박을 줄 수 있죠. 만약에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배터리 공급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미국 공장 건설도 보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배터리는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아니면 중국 걸 써야 하는데 인플레 감축법이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건 결국 무슨 소리냐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까지 같이 움직여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고 미국 기업들도 정부의 방향에 반발할 수 없는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얘네가 하려는 거에 뭔가 제동을 걸려면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 말고도 대안이 충분합니다. 미국 제조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그 나라 정책에 맞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유럽이나 중국, 동남아 이런 시장을 공략하려면 얘네도 어쨌든 한국 기업을 끼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장이 말한 현대차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에 이런 것들도 추가가 돼야 조금이나마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차도 영향이 가고 있는데 이건 소비자들한테도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친환경차 개발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당장 돈이 되든가 해야 뭔가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신형 전기차 개발도 늦어지고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전기차 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도 지연이 생기는 거라 소비자들한테도 분명 안 좋습니다. 이번 인플레 감축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만 움직인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계속 불안한 거라서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하루빨리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